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건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 유세를 취소하셨나요? 뭐 했다는 이야기가 뭐 제가 취소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네. 예, 예. 어제 저녁 무렵에 내일도 부산에 간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 금정 그 대한노인의 금정구 지부 네. 그 지회장님하고도 뭐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세 네. 일정도 오늘 밤 12시까지 유세 일정도 있고 네. 거기서 1박하고 내일 아침에 내일이 그 부마 항쟁 또 기념식 그렇죠. 기념일입니다. 네네. 그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한번 뭐 저희들 확인되는 대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를 기능 정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7명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한 번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 국회목 3명이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헌재가 한 달 동안 헌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17일 날이 이제 임기가 3명이 끝나요.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장을 비롯해서 끝나는데 이거를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 3명 추천하지 않으면 6명 갖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심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재판 안 하면 본인은 계속 지금 그 업무가 중단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처분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소의 마비를 스스로 막았다. 네. 이게요,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일부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 판결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장관이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요 결정이 4일 만에 났습니다. 네. 4일 만에 났고요. 지금 3명이 이제 임기 만료로 사퇴를 하니까 나머지가 몇 명이죠? 6명. 네. 6명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전원 일치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이다. 네. 이게 이런 결정이 없었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마비가 되면요. 근데 이진숙 그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마비가 되면 본인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정지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어져서 그게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가부간에 빨리 결정이 나야지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가는. 그래서 여기 지금 6명이 전원 일치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 이 분포를 보니까요. 중도 보수가 4명이고 네. 저쪽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2명이에요. 네. 2명인데 이분들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진숙 그 위원장의 그 저기가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답니다. 맞습니다. 이견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일단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 심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정을 하려면 만약 6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기각이든 인용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장일치면 만약 헌법 저 탄핵 소추를 이제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 자기는 찬성이다라고 해버리면 결정이 안 나요. 네. 그때는 아마 이제 새로 이제 추천해서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결정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한계는 있군요. 네네. 그런 한계는 있고 일단 심리는 하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법에 그냥 가면 심리 자체를 못 해요. 근데 심리는 하지만 결정은 6명이 만장일치면 할 수가 있고 만약 만장일치가 아니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빨리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어제 헌재 결정문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지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전에 심리할 거 다 심리하고 네. 주요 쟁점별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으면은 그 사건의 그 진행 속도, 그다음에 그 성숙도를
놔서 이 저 판결 지연으로 인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이 어쨌건 간에 지금 탄핵을, 해서 업무 정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 명에 대한 거는 그동안 관례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런 관례가 있어요. 이제 그 관례를 깨고 두 명을 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퍼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시도가 일단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제 이 후임 재판관들을 뽑아서 네. 정상화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좀 촉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과 조국 쪽이 추진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네.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조국 이쪽에서는요,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최대한 자신들의 어떤 정치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네.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기능을 해줬어야 될 헌재가 이재명 조국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어제는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우울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돼요. 무슨 법을 개정하냐면 이런 보통 이제 그 공기업 이사라든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이라든지 네. 뭐 그런 사람들 등등을 보면 일반 회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후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임기가 계속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는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도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계속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안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외국은 다 그렇대요. 외국은 뭐 연방준비제도라든지 외국에는 다 연장이 되게 돼 있답니다. 네. 즉 후임자가 없으면 그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 가동이 중단된다는 것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계속 일을 하고 후임 재판관 올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런 법 개정이 반드시 이번에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회 추천 3명인데요. 보통 이제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여야 합의로 1명. 이게 이제까지의 그 관행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하면서 이제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이제 3명의 공백이 이게 발생하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요, 이제까지 해온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요, 아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 아닙니까? 그 그렇죠. 불문법이라는 게 뭐 이게 뭐 문자가 돼 있는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관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되어오던 것을 꼭 요번에 자기들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판을 깨버리고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어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 관행대로 국회 추천 3명 그 일처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건 뭐 헌재가 일단 이렇게 자구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좀 나서서 빨리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